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선거에서 중도가 중요하다. 양쪽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는 결국은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중도 확장성이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 것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미 이제 저 양재동 쪽에 그 AI 연구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행히 또 바로 인접해 있는 성남 쪽에 제가 제 지역구인 서판교 쪽에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을 이번 11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와 그리고 또 서울시에 있는 일종의 인공지능 지역 허브 거기가 이제 어떤 연결이 된 형태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함께 공동 연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선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금 현재 정권 교체율이 여러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50% 정도에 달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5% 정도 갇혀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은 15% 정도 되는 중도 유권자들이 아직도 유보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 제가 10년 동안 3당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중도 유권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도덕과 그리고 또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능력 면에서도 이런 AI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의사 출신으로서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우위에 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누신 분 소속가 MBN 윤지일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8명으로 압축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8명이 우선 1차적으로 경선을 해서 4명을 추리고 그 다음에 2명을 추리고 1명을 추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해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좀 더 국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으면 이미 후보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눈을 돌리는 그런 국민들은 거의 계시지 않을 테고 모든 관심이 우리 국민의 힘에 집중될 텐데 이럴 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또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는 말씀 나누신 분 있으신가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제 의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경제가 정말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그리고 국정이 굉장히 혼란하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이제는 각자 도생의 외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다가 관세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이 한덕수 대행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30일 정도를 벌 수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4년 동안 대통령 임기가 있다고 한다면 6개월 정도에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 정책들이 세워지고,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4년 내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60일 중에 30일을 탄핵 때문에 일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30일이라도 그 한덕수 대행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종의 저는 미국과 빅딜을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빅딜이라는 게, 저는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서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 백악관에서 환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각계격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따로 이렇게 접촉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 여력이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신형 전투기들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그 공급망을 차단을 함으로써 이제는 미국 진영에서 정말 그 정상적으로 제대로 그 양에 맞게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조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미국에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라고, 이렇게 서로 빅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오히려 그냥 각계 회사가 그냥 투자만 하고 그걸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뭐 마감되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저 MBC 이문현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게 중도 확장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앞에서 뭐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받아갖고 가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정말 참 슬프게도 이번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그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포괄하고 안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당의 승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받은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그 이름이 뭐죠? 세 번째. 약자 동행지수. 예, 그 약자 동행 지수라는 게 사실은 제가 공략을 했던 안심복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서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질문 먼저. 친구를 최재훈 기자인데요. 그 중도 확정성 때문에 결국에 경선에서 누가 승리하고 캠프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저는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반 이재명을 표방하는 캠프에 대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이 양쪽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이 법안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테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5년 뒤에 어떤 나라로 만들지는 이재명 후보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이게 그냥 지금까지처럼 있는 돈 퍼주기로 그냥 이렇게 일관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도 높은 국가 부채가 거의 2배로 올라서지 않을까. 결국은 저 남미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그런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5년 뒤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국민의 균형 감각은 한쪽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면 다른 쪽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한쪽에다가 그 큰 권한 두 가지를 동시에 몰아주시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KBS 주스미입니다. 이치장님이 안희경님하고 가장 스탠스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좀 지지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예, 우선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저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출마를 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대면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뭐라고 합니까? 출마자끼리 할 수 있는 게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는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재욱 기자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당부하거나 하실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그 약자에 대한 돌봄이 우리 당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것은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라고 하면 저는 5가지 조건을 가진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마치 운동 경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운동 경기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운동 경기라고 하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서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반칙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잡아서 벌을 주고 탈락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1등에게만 상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헌도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게 그 상들을 배분하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네 번째로 정말 실력이 있는데 도중에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날 아주 심한 몸살에 걸려서 아예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양호소에 보내서 그 사람이 낫도록 치료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5가지 정말 운동 경기에서 꼭 필요한 5가지인데요. 저는 사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서로 경쟁을 할 때 이 반칙이 없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이길 수 있어야 그 경제도 그렇고 그 경기도 그렇고 아주 역동적으로 그 레이스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 자기가 공헌한 만큼 공정하게 그렇게 그 이익이 배분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실리콘밸리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한 번 실패하면은 그냥 금융사범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으면 다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아무런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성실한 사람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은 펀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했던 실수는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그 전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사회적인 약자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복지 제도로 그분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우리 시조인데요. 유정복 시장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탈당 출당 발언하셨는데 혹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 당과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좋은 그런 선택인지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 예. 시간입니다. 오 시장님 정책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나경원 의원님은 아까 그 서울론도 85% 중위속도를 확대하시겠다고 좀 지자사에게 좀 제안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세 번째 약자 동행 정도까지만 정책에 반영을 하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3가지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3가지 공약에 대해서 그 USB에 담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한 프린트물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